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영상을 2개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식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맥락을 놓치지 않도록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명태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이 내용을 궁금해한다. 전화를 했는데 한마디로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궁금해하더라. 여기서 윤 총장은 뭐 오빠 때처럼 무슨 핑계를 댈 수 없는, 명백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는 윤석열이라는 거 다들 아실 테고요. 21년 9월 여론조사 보고서를 막 독촉을 하면서 이 윤석열 관련 얘기를 한 거고요. 특히 경선 기간에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해서 윤석열 언급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여태까지 뭐라 그랬냐? 자체 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윤석열한테 보고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명태균 씨도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놨고 지금 그걸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데 이 거짓말들이 본격적으로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빵빵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진실을 추적하지 못하게 사람 막 여기저기다가 빵 조각 막 던져놓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막 시선 분산시키고 시점을 넘나들고 그러면서 사람들 자꾸 속이려고 하지만 그런 게 먹힐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윤석열과 직접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가 여태까지 나왔듯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요 얘기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대선 직전에도 뭐 이 뉴스토마토에서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 윤석열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심지어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김영선이라는 사람도 진짜 뻔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김영선, 천하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잠수를 타고 막 입장을 잘 안 내고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의 그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 씨의 돈으로 막 되갚은 기록이 나와 있다는 이 과정에서 그 출처가 선거 보전금이었고 명태균 씨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BC를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공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은 연락을 해서 강혜경 씨한테 내 돈 내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경남 선관위에서도 이 김영선 씨의 돈을 보니까 이 돈이 왜 갑자기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한테 갔지 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김영선 씨가 입단속을 하는 장면도 막 그 전해지고요. 명태균 씨가 저렇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서 뜯어왔다. 그럼 이거는 또 이제 사기죄랑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아직도 결산이 안 되냐? 사람 바보로 만들지 말고 한마디로 강혜경 씨를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했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고요. 또 중요한 단독 보도가 어제 오후에 나온 바도 있었죠. 김건희 씨가 고맙다면서 김영천 공천은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바로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가 고맙냐? 자기 선물이다.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저렇게 또 사람을 홀리고 막 그 여론조사 가지고 막 81건이나 막 갖다 바치고 그 금액만 하더라도 3억 7,520만 원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돈이 아니라 김영선 공천으로 퉁쳤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던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22년 5월 10일 공천 발표일인데 그보다 8일 전에 이런 식으로 고맙다, 뭐 선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2년 5월 2일 통화 녹음 내용이고요. 이를 두고 방금 전에 보니까 명태균 씨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YTN 기사인데 이 선물 발언은 뭐냐?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셨듯이 이거는 그냥 격려 차원이다. 사기 진작시키고 격려 차원에서 그냥 한 얘기지 허풍을 떤 거다 한마디로 뭐 이런 식으로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뉴스토마토에서도 진작 22년 5월 9일 앞서서 5월 10일 날 그 공천 발표를 했죠. 그 전날 명태균 씨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지금 뭐 허풍이네 뭐네 헛소리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 김영선 공천 관련한 얘기를 막 김건희 씨한테 저렇게 듣고 그리고 막 창원 산단도 5개 발표를 윤석열이 3월 15일에 하는데 그 전년도인 그 10월에 이미 이걸 다 알고 그 막 동업자 그 동원해가지고 막 본인들이 그 여기에 또 투자하고
이랬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그 총선 기간에도 김영선 컷오프다, 뭐 김건희 전화가 직접 왔다, 뭐 이런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김영선 씨가 저렇게 또 공천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것도 또 이렇게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9일 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강혜경 씨가 축하드린다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거 공천이라는 거는 발표되기 직전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입단속을 시키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고요. 명태균도 나보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 그러더니 또 얘기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저런 말장난으로 뭐 허풍이네 뭐네 이런 걸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저 명태균 씨가 신용 불량자라는 얘기도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강혜경 씨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인데 그 사람들의 뭐 개인 카드를 썼다. 요런 얘기도 지금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한 단독 보도들이 쫙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이러니까 이거는 당선 무효다. 막 지금 막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애초에 그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캠프 출신의 신용한 씨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소식이 터졌는데 한마디로 뉴스타파에서 대선 당일날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는 내용을 폭로를 한 이 신용한 씨가 원희룡 씨의 그 종로 보궐 출마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그 3월 9일에 서울 종로 보궐선거도 있었는데 원래는 원희룡 씨가 여기에 출마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가 이거를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됐다. 참고로 지금 와가지고 이러니까 부랴부랴 국힘당 측에서는 저 신용환이 뭐라고,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려고 하지만 보시다시피 과거 이력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무려 그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경선 때는 원희룡 캠프의 상황실장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 또 총괄 그 정책총괄 지원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저기서 별거 아닌 사람이야 라고 넘기려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원희룡 씨가 종로 그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고 윤석열도 오케이 좋아 빠르게 가를 했지만 얼마 뒤에 갑자기 김건희 씨가 반대라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도 어쩔 수 없는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원희룡 캠프 멤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히던데 김건희 씨가 원희룡 씨 부인한테 수행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대선 기간에. 근데 이거를 수락을 안 했거나 실행이 어쨌든 안 됐기 때문에 김건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어디 건방지게 원희룡이 그 보궐선거에 나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참고로 이 얘기는 굿모닝 충청에서 한 일주일 전쯤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뉴스타파의 이 그 자세한 그 분석 보도 이후로 다시 이게 지금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 21년 12월에 실제로 이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단독이죠. 채널A 단독으로 국민의힘 김건희 활동 대비 밀착 수행팀 만든다. 그러면서 여기에 원희룡 씨 부인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여기 이제 무산이 되니까 김건희 씨가 요걸 또 속에 탁 담아두고 원희룡 그 보궐선거 출마는 꿈도 꾸지 마라. 요렇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국힘당 측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덮고 넘어가려 하지만 신용환 씨의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일 운영위 국정감사에 부를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용환 이 당사자도 뭐 별일 없으면 나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국힘당 입장에서도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가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당장 김건희 그 관련해서 원래 강혜경 씨가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요 얘기를 강혜경 씨 혼자 이렇게 폭로를 하니까 저 강혜경이라는 사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계속 그 메신저 공격이 집요하게 이어졌었는데 나도 들었다. 이 김건희 씨 그 관련해서 통화음 나도 들었다라고 얘기한 게 앞서 말씀드린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도 똑같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 씨 여기서 또
끝까지 지금 태균 수호에 앞장서면서 열심히 뭐 여론 보정이라고 명태균 씨랑 이준석 씨만 여론 보정이라 하고 있습니다. 요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이것도 잘못 건드렸거든요. 이준석 씨가 명태균 씨한테 7, 8차례 여론조사 의뢰하고 돈을 안 냈다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또 전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 이준석이가 부탁을 해서 RDD 무작위 전화 걸기로 경기도지사 거 조사 좀 해달라는 얘기를 저렇게 명태균 씨가 했다는 게 나왔죠. 그래 실제 조사가 이뤄졌고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의 그 81번의 조사를 공짜로 해준 거랑 이거 똑같은 거다. 이러니까 이준석 씨가 열심히 태균소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토마토에서도 본격적으로 이걸 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여론조작 문제가 나오고 요거 좀 파봐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말고 저 창원 산단 쪽 가봐 저기 나 이거 요거 이제 내가 찔리니까 내가 사는 방법 다른 데에다가 이제 창원 산단 던져주고 저거나 가서 물어 요런 식으로 얍삽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어떤 식으로 입장을 냈었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대 이후에도 당대표 재직하면서 여의도 연구원, 여연이라고 보통 부르죠. 여기에 지시한 것 외에는 여론조사 의뢰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씨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냐. 나는 경기도지사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이런 조사 얘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난 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의뢰했다고 하는데 맞냐? 전혀 아니다. 요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요 사안에 대해서도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 이준석 씨는 일단 이걸 내가 의뢰한 적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점점 자기의 숨통이 지금 조여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이준석 씨를 열심히 옹호하는 그 fem코 제가 그 일요일 그저께 생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방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뭐 민주진영 말할 것도 없고요. 노영희 변호사 계속 자극해가지고 계속 하나씩 지금 터뜨리게 만드는 게 지금 팬코 유저들이고 이러냐가 이제 이준석을 지킨다는 이유로 노영희 변호사 계속 자극하고 있죠. 김홍 씨, 김용남 씨, 유승민 씨 막 까고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까고 있어가지고 이거 거의 이제 이준석 씨를 포위하고 있는 이게 뭐 세대포 이론 떠들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펜코포 이론에 이준석 씨가 갇히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준석 씨와 관련해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저 김진태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죠. 왜냐? 이준석 씨와 김진태 씨가 서로 야 너도? 이런 상황 아닙니까? 명태균 씨한테 너도 그 얘기 들었어? 명태균 씨 뭐 충성맹세 얘기 너도 들었어? 서로 이거 크로스를 확인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단이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거는 내가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다. 무슨 소리냐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다들 그냥 사정하면 그냥 막 컷오프 된 것도 뒤집어 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모든 의혹이 김건희로 통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대한민국의 의혹들이 다 김건희를 관통하냐 이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국힘당에서도 슬슬 눈치를 보다가 이대로 가면 내가 죽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향해서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남편이 아니라 공인으로 결단을 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뭐 왜냐면 당장 분위기가 싸늘하고 뭐 TK 지역 말할 것도 없고 70대 좀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 씨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아니 아직까지도 저렇게 결단을 못 내리냐 하는데 이것도 실컷 눈치 보다가 이제 와서 저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근식 씨도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제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어찌할 수 없다는 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 불리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은 김건희 남편 대통령으로 불리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모든 게 지금 다 김건희를 통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평소에 어떻습니까? 툭하면 우리가 봤던 뉴스 경로했다. 59분을 자기가 떠든다. 참모말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꼴통처럼 고집을 부린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칼럼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꼴통처럼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씨한테는 열심히 팍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거기서 또 본인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극우 유튜버들 계속 말씀드리면 저들은 극우가 아닙니다. 어떻게 친일 일본 극우들의 말을 그대로 한국에서 한국 보수가 떠듭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저런 극우 유튜버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 유튜브 보면서 자기 전까지 이제 모모의 한수 무슨 뭐 몸봉 X 뭐 이런 TV들 보면서 그래 나 잘하고 있어. 성렬아 나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잠에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막장입니까? 뻔히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총선 백서 가지고 얼마나 또 떠들썩했습니까? 요거 가지고 니 탓이네 내 탓이네 뭐 친윤 탓이네 친한 탓이네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만들어진 요 총선 백서 참패 원인을 뜯어봤더니 윤석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고 김건희 씨는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아예 얘기를 못하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영향 그 총선 영향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렇게 점수별로 뭐 매겼다. 그러면서 뭐 이종섭, 황상무, 대파 뭐 얘기 있는데 실제로 뭐 8가지 원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당정 관계 불안정한 당정 관계 탓을 하고 뭐 공천 탓을 하고 전략과 공약 탓을 하고 홍보 탓을 하고 당의 철학과 비전 탓을 하고 뭐 여의도 연구원 탓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격까지 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제끼고 지금 막 옆에 있는 그 가지들만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속이 훤히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의 탓이 크다. 아니 어떻게 2조 심판 얘기를 하냐. 2조 심판을 앞세워가지고 결국엔 총선에 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지금 저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고요. 백서특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죠. 초안은 굉장히 통렬하고 처절했지만 결국에 최종안은 너무 자극적으로 쓰지 않으려 했다. 이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초안에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김건희 명품백, 주가 조작, 양평 땅, 윤석열 뭐 툭하면 경로하고 무식하고 뭐 야, 얘기를 아무리 초안에 그거 다 갖다 박으면 뭐 합니까? 야 이거 걷어내고 야 이러면 너 전화 받는다니까. 너 이러면 너도 조사 받으러 가고 싶어.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야 한동훈 2조 심판으로 끝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엔 너무 적나라하게 쓰긴 부담스러웠을 거다. 이러면 백서를 왜 씁니까?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그 대구에 갔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당연히 배신자 소리를 막 듣고 있습니다. 여권 지도부 당장 저렇게 막 당정 탓이라고 하고 서로 막 원활한 소통이 안 됐다고 막 얘기하고 지금 치고받고 있는데 당연히 지지층도 엄청난 분열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박근영 씨도 우리 황교안, 김문수, 오세훈, 추경호 요즘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보수의 희망이다.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게 뭐 전 대표도 아니고 현 대표인 한동훈 이름만 내가 실수로 너무 긴장해가지고 하필 한동훈만 까먹었네. 이게 나중에 실수로 이제 이렇게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뭐 빈소 다니면서 한동훈 대표가 여기저기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MB 이명박 씨를 만났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명박 씨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나도 박근혜랑 불편했지만 그래도
재집권을 위해서는 박근혜 지지했어. 그러니까 박근혜를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권 재창출이다. 잘해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까불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정권 재창출에 그렇게 진심이었던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서로 상대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친박과 친이가 치열하게 싸울 때 팩트로만 싸웠다. 저들은 자기 민주당을 험담하고 막 그 물고 늘어질 때는 온갖 가짜 뉴스들까지 끌어와가지고 그 막 검찰 동원해서 사람들 망신 주기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들끼리 싸울 땐 팩트를 갖고 싸웠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싸웠는데 지금 이명박 씨가 뭐 저런 얘기를 할 처진가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또 새벽에 기가 막힌 단독 보도가 하나 터졌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 뭐 3대 요군의 뭐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보수 유튜버들이 날 그렇게 공격하더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왜 보수 유튜버들이 날 공격하냐?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했다. 한마디로 징징댄 거죠. 나 좀 그만 좀 때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징징대니까 그러면서 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전하죠. 김건희 라인과 소통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이런 본인과 당을 공격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이건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그 당대표라는 사람이 결국엔 가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저런 자칭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타령했으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걸 바꿔가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징징대는 게 지금 당대표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집권 여당 대표한테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대통령실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냐. 황당하다. 아니 이러면 마치 대통령실 인사들이 유튜브한테 시킨 것처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밖에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배우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저 뽕보라 당대표 이게 지금 서로 싸울 때 아까 그 이명박 박근혜 싸울 때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고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사기 탄핵 주범 한동훈을 저렇게 까고 있지만 사실 저 논리도 웃기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윤석열 책임이 더 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아니 한동훈 대표가 괜히 저런 얘기한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보도들도 그 집권 초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고모가 극우 유튜버 막 극비리에 후원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실제로 지금 뭐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뭐 김대남 씨 폭로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나온 마당에 이런 식으로 여당 중진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무모한 관종 정치 좀 하지 마라. 참고로 이걸 또 언론에서 자꾸 무슨 한동훈의 소신 정치다, 반윤의 깃발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 진짜로 반윤의 깃발을 만약에 들었다고 치면 지금 대통령 저 찾아가가지고 보수 유튜버 좀 공격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찡찡대는 게 그게 반윤의 깃발 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용기도 없고 자기의 철학도 비전도 가치도 없고 말로만 국민 눈높이 타령하지 완전히 쫄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홍준표 시장도 저렇게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킨다면서 뭐 철부지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고 있죠. 무모한 관종 정치다. 혼자 대권놀이 한다. 배신자 프레임 얘기한 거 뭡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갖고 와가지고 소위 저런 공포 마케팅을 지금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 참고로 저 홍준표 시장도 지금 저런 얘기하고 있는 거 웃긴 겁니다. 지금 뭐 자기 SNS에다가 저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어제 전해졌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 조작 문제 본인이 당장 그 피해 당사자인데 지금 저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을 지점인 거고 아무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새로운 브랜드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무슨 브랜드냐 바로 강강약약이다. 아마 저 보수란 여태까지 약육강식 현상유지 친기득권 요런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고정관념을 나 한동훈이 깨겠다. 바로 그건 뭐냐? 강강약약이다. 강자한텐 강하고 약자한텐 약하다. 근데 지금 앞서 제가 전해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강자한테 도대체 언제 강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죠. 그리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보수 유튜버들이 저 괴롭혀요. 이런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강자한테 강한 겁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가 보수의 고정관념을 깨겠대요. 그럼 새로운 가치 얘기를 하면서 뭐 청년 고독사 현장을 찾고 뭐 질병, 재난, 범죄 위협에 노출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찾는 행보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도 심지어 행보를 보인 것도 아니에요.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검토를 하면서 아무튼 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들, 격차 해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여태까지 강약 약강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들, 약육강식이라는 이유로 사실 신자유주의 옹호한 거.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체급을 떠나서 그냥 전부 다 붙자, 무한 경쟁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당장 아니 최혜병 특검은 어쩔 건데, 아니 사회 공동체 얘기하고 뭐 약자들 얘기하는데 정작 그런 당사자 장본인이, 심지어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당대표까지 된 사람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질 않나. 특히 지금 오늘이 바로 12구 참사 2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사회적 재난, 특히 사회적 재난은 약자들부터 타격을 강하게 받지 않습니까? 소위 이 가진 자들, 그들을 무조건 악마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들이 전부 다 나쁘다? 아닙니다. 주가 조작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막 주고받으면서 심지어 막 민주주의 가치를 막 흔들고 자기들끼리 자본시장 막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사람들 막 눈탱이 치고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회적 재난이 오고 심지어 막 과거 역사들을 보면 전쟁이 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또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정치는 왜 하는 거냐?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결국 약자들한텐 법이 필요한 거고 법이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역으로 법이 그들을 탄압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겁니다. 근데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 낸 거 본 적 있습니까?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제대로 치고 나간 거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최소한 한동훈 대표한테서 지난 몇 달 동안 나왔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신뢰 안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본인이 이제라도 뭐 강강약약을 얘기하든 뭘 하든 그래 지금이라도 좀 뭘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똑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이 159개의 우주, 159개의 별, 이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런 와중에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염치 없이 자기의 잘못은 없다고 당당하게 떠들고 있고, 오세훈 시장, 박희영 구청장 비롯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왜 이걸 자기들이 놀러간 걸 갖다가 나라 탓을 하냐, 이따위 얘기들이 온라인상에 막 번지고 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막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약자 얘기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약자와의 동행을 막 얘기하고, 결국에는 그런 지금 유가족분들을 타겟 삼아서 막 저들이 날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본인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은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막 참관단을 보낸다면서 계속 이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지금 그런 끔찍한 상황으로 나라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슬쩍 저렇게 인력을 보낼 것 같은데 이건 결코 할 짓이 못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당연히 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걸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말과 행동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경제 문제를 보더라도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 29.6조, 약 30조가량의 세수 펑크가 지금 났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하다하다가 이제는 국민들의 청약 저축까지 손을 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명태균 게이트 논란으로 지금 이런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자면 외국환 평형기금, 이 외평기금은 달러 그 환율 방어용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손대고,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손대고, 주택도시기금도 손대고, 결국에는 이걸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재정 건전성 타령하고 초부자 감세해주고 서민 중산층들의 돈을 어떻게든 더 뜯어가려 하고, 저런 식으로 막 이러면 또 이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전부 다 뒤로 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방 정부가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 타격받고요. 지방정부 타격받고요. 이런 거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생각이나 있어 보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저출생 문제랑도 직결되는 건데, 그래놓고 또 한쪽에 가가지고 저출생 문제는 뭐 국가 위기다 이러면서 위원회 백날 첫날 만들고 회의 그렇게 하고 언플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걸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보든 뭐 정치적으로 보든 사회 문화적으로 보든 외교 안보적으로 보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 나라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말아먹는 것도 참 많은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의 세계관 속에선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속 저렇게 안보 이슈 던져가지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걸로 결집시키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든 저렇게 무리하게 탄압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 거, 이거는 막아야죠. 그래서 지금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원래 이게 100만 명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물론 이제 17만 3천 명도 굉장한 숫자지만 100만 명 달성을 위해서, 물론 그냥 지금 갑자기 제가 뭐 100만 명 달성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음 목표는 예를 들어서 30만 명 가고 그 다음에 50만 명 가고 결국엔 이제 100만 명을 채울 수 있도록 남은 기간이 이제 2주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채팅창하고 댓글에도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지금 많은 소식들이 터지고 있지만 결국 이 명태균 씨, 이준석 씨의 거짓말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결코 그냥 빠져나갈 수는 없다. 특히 이 다수의 국민들이 막 자꾸 저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시점을 흐트러뜨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제가 맥락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저들이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든 탄압을 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든 막아야죠. 그래서 이 탄원 서명도 1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계속 저도 주위에 알릴 예정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